자, 갑시다. 측정을 하는데 측정하는 대상이 전 시간에 배웠던 그 기본량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거야. 기본량을 측정하는 건데, 자, 복습 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기본량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조합하게 되면 우리가 유도량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지? 기본량과 유도량. 기본량의 종류가 7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길이가 있었고요. 길이를 측정할 때 단위를 통일하기로 했지. 뭐로 통일하지? 길이의 단위는 미터로 통일하는 거예요. 미터. 다음, 이 1미터를 정의한다고 뭐로 정의하지? 빛의 속력 가지고 정의하잖아. 빛의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할 때 이렇게 빛의 속력을 이용한다고 한다고. 다음 두 번째, 길이 대신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시간 단위는 우리 뭐 쓰기로 했지? 초. 맞아, 초? 초를 쓰고 이거를 정의하는 그 도구 뭘 가지고 정의하지? 세슘 원자식이 있지. 세슘 원자식을 이용한다. 세슘이 강력한 그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빛을 내뿜는 다음에 그때 나오는 빛의 진동소리를 이용하는 거야. 초당 몇 번 움직이는 횟수를 진동하는 그 주기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1초는 뭐 몇 번 동안 진동한 걸 1초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세슘 원자식으로. 다음에 3번 질량. 질량의 단위는 우리 킬로그램 쓰고요. 다음에 온도. 온도는 우리 켈빈 쓰기로 했지. 이거에 대한 정의는 우리 교재에 실려있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돼. 플랑크 상수 또는 그 볼츠만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 5번 전류를 정의하는데 전류는 우리 뭐로 쓰기로 했어? 암페어로 쓰기로 했죠? 얘는 교육과정에 지금 뭐 써있는 책도 있고 안 써있는 책도 있는데 이거 기본 전화량을 쓴다고 합니다. 기본 전화량. 기본 전화량. 이거는 설명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기본 전화량이라고 하는 게 중기 때 이런 거 배워요. 1A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거든. 1A가 1초 동안에 1쿨롬만큼의 전하가 지나가면은 그걸 1A라고 한대. 그러면 1쿨롬이라고 정의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T는 입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나중에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이동하는 전기를 띤 입자가 전자라는 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후에 연구를 통해서 1쿨롬이 전자 몇 개인가를 한번 과학자들이 세봤어. 세봤더니 이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더래. 이게 먼저 정의된 거야, 시간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1쿨롬이라고 하는 거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는 게 1쿨롬이었다. 이 숫자는 한국인이라면 다 외우기가 너무 쉽죠?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전쟁, 그 전쟁을 떠올리면 생각하는 욕, 이렇게 정의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 기본 전화량이 뭐냐면 전자 한 개는 그러면 몇 쿨롱이냐를 보는 거야. 그게 기본 전화량이야. 그럼 그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6.2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쿨롱. 맞지? 요걸 기본 전화량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기본 전화량이 기본 2라고 적어. 2는 해가지고 6.25분의 10승분의 1. 여기 기본 전화량. 요거가 좀 정의했다고. 자, 6번. 광도. 광도는 우리 칸델라 쓰기로 했지, 칸델라. 이것도 무슨 뭐 560테라였지. 그 빛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대. 교재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7번 물질량이 있어. 요거 중요하지. 이거 고등학교에 쓰일 거니까. 몰이라는 개념이고, 이거 묶음단위라고 그래서 묶음단위. 묶음단위.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아보가드로 수의 정의가 정말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고2 되자마자 시작할 거야, 이거. 거의 첫 단원 내용이야. 아보가드로 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난 이거 설명 안 하고요. 그냥 1몰이 뭔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1몰이라고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숫자니까 기억하고, 아마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줬을걸? 뭘 부분 얘기할 때? 화학이랑 물리 같이 한다며. 이 부분이 화학 물리 담당하는 선생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해줬을 텐데? 화학에서 오답축에서 아니었어? 야매인가? 교육 중심이 안 그럴 것 같아. 아무튼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거 왜 적었냐? 이거 측정한다고. 이거 측정하려고 한다고. 이거를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을 할 때 측정 표준이라는 게 존재해. 측정 표준. 일종의 측정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매뉴얼이야. 그 규칙 같은 거지. 측정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규칙인데 뭐를 규칙으로 정해졌냐? 1번 첫 번째 단위를 정해서
측정 대상에 대해서 단위는 이런 거 써라. 예를 들면 길이에 대해서 측정 표준이라고 하면 길이는 미터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표준화된 거라고. 단위는 미터 쓴다. 길이 단위 되게 많잖아.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뭐 마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피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인치는 요거지. 이 엄지 한 포, 요게 인치야. 1인치, 2인치, 3인치, 4인치 이렇게 나온 거고, 피트는 발 한 뼘이고 이게 발 하나가 1피트, 2피트, 3피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1000피트 상공이다 그러면 이렇게 뭐 1000개로 올라가면 되겠지. 뭐 그런 느낌인 거거든, 길이가. 이때 측정 표준으로 잡는 거는 길이의 단위는 미터로 잡아라라는 거고, 두 번째, 측정하는 도구도 표준화시켜. 이걸로 측정하세요 하는 도구가 있다고. 길이는 우리 뭐로 측정하기로 했어? 빛을 이용한다고. 사용하는 도구는 빛인 거야. 3번, 측정하는 방법.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세요 하면 넘겨주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빛을 쏴? 빛을 쏘고 돌아오지? 그러면 빛의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될 거 아니야. 대신 뒤에 뭐 붙여야 돼? 2분의 1. 왕복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건데 갔다가 오는 시간이면 두 개로 꺾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2분의 1을 붙여주는 거야. 내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그것들이 방법이라고. 이렇게 갖고 표준화되어 있더라 이거야. 마지막으로 표준 물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요 1, 2, 3이랑은 좀 얘기가 달라. 측정 표준 중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 같은 데서 필요한 건데 공기 오염도를 측정한대. 공기 오염도. 그럼 그 공기 오염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있겠지. 이런 물질이 있으면 오염된 물질입니다 라는 게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마만큼 있으면 오염된 걸로 합시다 라고 하는 기준 값이 있을 거라고. 안 그래? 그 물질에 대해서 기준 잡는 게 표준 물질이야. 알겠니? 뭐 공기 오염도 또는 뭐 있을까? 되게 다양하게 쓰이긴 하는데 특히 화학 원 넘어가면 물질의 양에 대한 표준 물질도 나오거든. 표준화된 1몰 농도의 염산 용액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배우도록 하시고, 지금 표준 물질 할 때 그 정도만 기억합시다.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 표준화된 물질을 잡는다고. A라는 물질이 몇 만큼 있으면 오염됐다라고 합시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그런 거 우리가 표준 물질이라고 한다. 측정할 때는 이렇게 측정 표준이 다 잡혀 있더라는 거. 시간도 우리는 알고 있지. 시간. 세슘 원자식 해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물질량도 있긴 한데 요거 두 개는 좀 알아놓읍시다. 요거 두 개에 대한 측정 표준은 알아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측정 표준을 잡냐는 교재 안 실려 있으니까 저거 1번, 2번 같은 경우는 측정 표준 알아놓읍시다. 이거고, 두 번째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지. 대충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림이라고 해요. 어림. 지금부터 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측정할 때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림이라고 해서 대충 재는 게 있어. 대충 재는 거. 과학하는 사람은 어림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응? 어림은 약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고, 과학을 측정하는데 어림 집어서 저 정도 가면 거리가 한 6m 될 것 같은데? 가는 동안에 지금 한 뭐 2초 걸렸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속력하면 개판 날 거 아니야. 이 과학을 할 때는 이걸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 게 맞아. 측정 표준을 가지고. 근데 어림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대상을 좀 빠르게 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도구가 없거나 이럴 때 대신 사용하는 건데, 어림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치고 내가 6살 빌딩의 높이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다니 초한 뭐 400m 정도 되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어림이 아니고 그 바보인 거야. 바보라고. 바보. 지가 뭔 수로 그걸 알아. 400인지 만인지. 그럼 거꾸로 물어보겠지. 왜 너는 400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나 몰라. 그냥 내 눈에 400이라고 뭐. 그런 건 어림이 아니야. 그럼 그냥 찍는 거고, 어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63 빌딩이 있다고 쳐봐. 63 빌딩의 높이를 내가 어림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남들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지 어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한 층의 높이가 이런 건물 같은 경우 대략 한 3m 정도 되고, 63 빌딩 같은 경우 층고가 좀 높아. 층고가 좀 높아. 한 4m 정도 된다고. 그럼 한 층당 4m 정도 되고 층이 총 63개 층이 있으니까
대략 252m 정도, 대략 250m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어림이야. 내가 지금 한 말은 어때? 약간 신빙성이 있잖아. 아니요? 신빙성이 있지. 요런 작업을 어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어림에서 체크를 해보면 여기 밑줄 좀 봐봐. 과학적인 사고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과학적인 사고과정.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유가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 그 어린 과정은 측정 경험이 많을수록 더 잘해요. 초보보다 좀 익숙한 사람이 잘한다. 똑똑한 사람이 잘한다고. 경험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자, 내가 자주 듣는 예 중에서 이게 있어. 내가 진짜 이 과학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쓸만한 어림하는 걸 하나 알려줄게. 이거는 평생 갖고 가세요. 이 방법은. 물의 밀도가 1이야. 물의 밀도가 1.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이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 맞아? 그래서 1g/ml, 1ml에 1g이 있다. 또는 1kg/리터, 1리터에는 1kg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요거예요. 물의 밀도는 1이라는 뜻이 부피만큼 질량이 그대로 갖고 있다고. 응? 요런 물 생수통 하나 보면은 여기에 0.5리터라고 적혀 있어. 0.5리터.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거 0.5리터지만 나는 얘를 몇 킬로그램처럼 해석할 수 있어? 0.5kg처럼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이제 20살 넘어서 노트북을 쇼핑을 하고 있어. 노트북을 하나 사야 돼. 근데 그 재원을 보니까 너무 좋아. 막 사양도 좋고 엄청 잘 돌아갈 것 같아. 근데 무게가 2.75kg 이렇게 써 있어. 2.75kg 이렇게 써 있다고. 감이 안 오지. 이거 갖고 다닐만 한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구매를 덜컥하면은 틀림없이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2.7에 대한 감이 없잖아. 지금 있어? 요 정도 무게겠구나 하는 감이 있어? 없어. 근데 뭘 이용하면 돼? 요걸 이용하면 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이게 0.5kg라며. 그럼 2.75kg라면 이 생수통을 네 가방에다가 몇 개 일단 집어넣어? 5개 집어넣어. 5, 25, 2.5kg지? 그럼 몇 나와? 0.25g 넘잖아. 0.25? 250ml 캔커피 하나 사갖고 넣어봐. 그 다음에 맸을 때 느낌이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 느낌이지. 한번 들어봐. 사는 놈이 비웃이냐? 그거는 아니 노트북을 휴대용으로 사야지. 그거를 왜 그 집도 들고 다니지? 정말 그거에 2.75g이에요. 병모가 쓰는 노트북을 광고하자면 있잖아. 나름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 얘가 킬로그램 단위 밑으로 질량을 줄여놨다 그래서 이름이 그램이야. 1kg가 안 된다 그래서 이름 붙인 게 그램이라고. 우리는 킬로그램 수준이 아니고 그램 수준입니다 하면서 붙인 거란 말이지. 확실히 가벼워. 들고 다닐만 해. 이런 거 가방에. 실은 이거 들고 다니면 무겁거든. 야 이것도 무거운데 2.75도 미친 거야 저거. 못 갖고 다녀. 그 군장 메고 다니지 그냥. 군장 메고 다니니? 메볼 일이 없지. 군장 진짜 무겁다. 그 정도 수준의 무게를 어림할 수, 이런 게 이제 어림인 거야. 알겠어요? 확실히 다르지? 뭐 배운 사람의 어림은 좀 다르지? 대충 이렇게 요 정도면 한 2kg 아닐까? 이게 아니잖아. 되게 과학적이잖아. 그래서 어림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 사고 과정이라고. 그리고 뭔가 경험이 풍부해서 잘한다니까. 풍부하다. 잘한다. 됐고요. 다음, 어림은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의외로 뭐 질량을 측정하는데 물통 가지고도 쓸 수 있고 나는 훌륭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림 과정까지도 살펴봤고요. 중요한 거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측정할 때는 이런 것들, 뭐 양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은 이 7가지 정도야. 알겠지? 기본이야. 이걸 해갖고 유도라는 걸 넘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됐고, 왼쪽 측정 도구의 눈금이 읽을 때 화학 선생이면은 충분히 이거 시험 내겠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중2 교과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너네는 아마 기억을 못할 거야. 중2 교육 과정이 분명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날 거거든요. 딱 3가지 알려줄 테니까 봐봐. 이 물의 표면, 이 부피를 잴 때는 반드시 물의 높이를 같은 높이로 놔야 돼. 이렇게 수면과 같은 높이로 놔야 돼. 즉 위에서 이렇게 내려 깔거나 밑에서 뿌려보면 안 돼. 부피 잴 때 이러고 재거나 위에서 이러고 재면 안 된다고. 딱 물의 표면을 맞춰갖고 재는 게 기본이다. 여기 1번. 그리고 물의 높이를 재시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면을 잴 때 그 액체가 유리랑 상호작용을 해. 그
그 부피를 재려고 하는 액체가 물이 그 유리면이랑 상호작용하는데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여기 보여? 물은 이렇게 벽면을 타고 올라가. 그럼 우리가 잴 때 이 위를 잴까 가운데 잴까 밑을 잴까? 위야 가운데야 가운데야 아래야? 정답은 아래면을 재요. 이렇게 되면 중2 때 나오는 거라니까? 기본. 두 번째, 만약에 이거 시험 내면 내가 뭐가 오다 하고 나올지까지 보이거든? 내가 보여줄 테니까 봐봐. 화학 선생님들 나올 가능성 배우거든.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요렇게 될 수 있어. 표면이. 그러니까 유리면을 싫어하는 거야. 액체 중에서 유리면이 싫어하고 지들끼리 또 뭉치려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돼. 그럼 얘를 어디로 재야 되냐? 위를 재, 아래를 재, 가운데 재? 얘는 위의 면을 재야 돼. 이게 규칙이거든. 그래서 알아놔. 이렇게 여기서 아래를 재야 되고 여기서 위를 재는데 이 잰다라고 하는 곳에 눈의 높이를 댄 다음에 이제 재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얘가요. 얘가 물이야 물. 물이 이렇게 되고 수은은 이렇게 돼. 똑같은 액체라고. 수은은 지들끼리 뭉치려는 힘이 강해서 이렇게 되고 물 같은 경우는 유리를 워낙 좋아해. 물은 워낙 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그럼 2번까지 됐고 요 얘기까지 됐고요. 다음 3번 얘기. 3번은 이거야. 10등분하여 읽는다라는 얘기 있거든. 이거를 그 교재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써.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를 지금 읽으려고 그러면 요 수면이 얘랑 얘 사이에 걸려있단 말이야. 그럼 읽을 때 봐봐. 문구으로 보면 71, 72, 73, 74, 75, 76, 75랑 76 사이에 걸려있지. 그럼 이 마지막 문구 사이를 10등분해서 읽어주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고. 그럼 제가 이게 절반에 걸려있다고 하면 몇이라고 하면 돼? 75.5라고 하면 된다고. 75.5. 그게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으라는 뜻이야. 알겠어? 자, 근데 퀴즈도 아니고 얘 정확히 여기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걸려? 정확하게 딱 이 80 라인에 걸려있어요, 액체가. 그러면 10분의 1까지 어림할 게 없잖아. 그럼 요거는 80이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이러면 시험에 틀린 거야. 정답은 80.0이 정답이에요. 이게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는다는 의미라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주고서 시험 문제 내는 거지. 1번 수면과 같은 높이를 잰다. 뭐 2번 수온을 잴 때는 그 위쪽 면을 잰다. 뭐 이런 식으로 준 거지. 3번에서 여기 걸리는 값을 80ml라고 읽는다 하면 너 동그라미 안 칠 거 아니야? 80 동그라미 치겠지. 그게 오답이라고. 80.0이라고 80.0. 아니 너무 쉽네 하고서 이 보기를 보면 틀린 게 안 보이는 거야. 뭐지? 그러면 수온이 위를 읽는 게 아니고 아래를 읽는 건가? 이지라고 틀린다니까. 진짜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독립적으로 문제에서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특히 저 뒤에 .0 붙인다는 거. 이건 진짜 강조 표시 잘 나. .0 붙인다. .0. 중2 때 밀도 잴 때 제일 많이 내는 건 오답 중에 하나였어. 네가 중학교 공부를 안 해서 기억 못할 거. 기억나냐? 중2 때 이거 배웠던 거? 이 부피 잴 때가 문제 낼 게 진짜 많아. 근데 난 요 정도만 할게요. 원래 뭐 모래 부피 재는 거랑 모래 부피를 잴 때 모래를 확 부어 이렇게 해갖고 여기 70에 딱 선이 가 있는 거야. 모래 마지막 표면이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부피를 70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왜? 모래와 모래 사이에 빈 공간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잴 때는 어떻게 돼? 물을 먼저 넣어야 돼.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부어갖고 물이 올라가는 만큼을 부피로 측정하고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요 어림 파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10분의 1까지 어림한다의 의미는 정확히 알고 갑시다. 됐고 2번 측정 표준 아까 얘기했던 거 측정하는 과정에서 뭐 그 공식화 시킨 거야 매뉴얼화 시킨 거야 요렇게 합시다. 거기 밑줄 쫙 거봐 네 가지에 대해서 뭐를 표준화하냐 측정 단위 표준화하시고요 방법 표준화하시고요 도구 표준화하시고 이 물질에 대한 표준화까지 있더라. 이게 측정 표준인 거야. 이 네 가지를 표준화시킨다. 밑에 어떤 얘기가 나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가 딱 제시를 해줄게. 요 이야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읽어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제인가? 어제 엊그저께 우리 딸내미한테 그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알지? 금도끼 은도끼. 거기 결론이 뭐야? 영감님한테 살짝 순진한 척. 아 금도끼 책도 아니에요. 은도끼 책도 아니에요. 이지랄하면서 금도끼 은도끼를 다 버려 먹자. 이게 교훈 뭐야? 너무 흑화됐지. 아니 나이 먹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릴 때는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잘못된 이거 사실은 호구 아니? 열심히 지가 뭐 어디서 일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금도끼도 꼽붙여놓고 원등기도 꼽붙여놓고 있다며 이제 결국 다 떨린 거 아니야? 야,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줄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뭐? 왜? 너 뭐 얼굴 가리고 몰래 뭐 복화술 하려고 하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야, 너 저 새끼 뭐 이러면서 자, 이 이야기의 결론 얘기할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측정 표준은 변할 수 있다 이거야. 적어놔. 측정 표준은 고정된 게 아니야. 바뀔 수 있다. 왜? 조심하고. 저희 얼굴이 너무 귀여운 거. 얼굴이 너무 귀엽다고? 네? 얼굴이 너무 귀엽다고? 아니 얘가 막 돼지 코하고 주지. 혼자 웃는 거예요? 혼자 없었어. 자, 측정 표준은 바뀔 수 있다가 결론이라고. 과거의 측정 표준과 지금의 측정 표준, 또 미래의 측정 표준이 바뀔 수가 있다고. 고정된 게 아니야. 대표적으로 이거야. 저 기본형 중에 길이 있지, 길이. 예전에는 뭐로 정해있냐면 이렇게 정해있대.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에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를 했었대,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0만분의 1을 때린 다음에 원기라는 걸 만든 거야, 원기. 거리, 원기가 그냥 그 금속 깎아갖고 이만큼을 1m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기준, 그걸 만들었다고? 근데 문제는 이 금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요. 부식도 되고 또 열팽창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은 원래 형태로 정확하게 돌아오진 않아. 아주 조금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도구인데 이게 자꾸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은 그 탄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물질 자체의 탄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아니 내가 고무줄을 잡아 당겼어. 놨어. 그럼 돌아가지. 완전 똑같이 원래대로의 위치로 돌아갈 것 같아? 아니 좀 늘어진다니까 입자가. 이런 식으로 자꾸 열팽창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 정확한 값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뀌는 값을 사용하지 말고 뭘 쓰자? 밑에 보면 빛을 사용하자고 돼 있지 이거. 1983년에 빛을 사용을 해갖고 1m란 요만큼의 시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를 1m라고 합시다. 그래서 측정 표준을 새로 잡았다고. 알겠다? 그래서 결론 측정 표준은 바뀔 수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어림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읽어만 보면 거기 끄덕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뭐 공룡의 몸무게, 멀리 있는 천체의 크기 이런 거는 내가 직접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림에서 확인하더라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밑에 보시면 측정 표준의 활용 나와 있지. 이거 킬로그램 이거 나와 있네. 플랑크 상수 가지고 쓴다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얘는 플랑크 상수, 얘는 볼츠만 상수인데. 학교에서 알려주면 외우시고 안 알려주면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의 활용이야. 이건 과학이잖아. 과학은 반드시 과학 공식에 만약에 길이가 들어간다? 반드시 미터 넣어야 되고요. 과학 공식에 시간 들어간다? 반드시 초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분 묶고 시간 넣으면 조진 거예요. 과학 공식이라는 게 주어지면 거기에 넣어야 될 단위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고. 이거 말고 딴 거 넣으면 안 돼. 알겠지? 특히 온도에다가 도시는 망해요. 과학 공식에서는. 과학 공식에 온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절대 온도를 넣어야 되는 거야. 거기다 섭씨 넣으면 안 돼. 섭씨 좋다도 절대로 바꿔서 넣어줘야 된다고. 어? 바꾸는 방법 기억나?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였다. 이거 기억나냐고. 그걸 바꾸려면은 요것만 그대로 수행해주면 돼. 섭씨를 절대로 바꾸려면 더하기 273. 절대를 섭씨로 바꾸려면 빼기 273. 요 관계만 외우면 되지. 그래서 꼭 켈빈으로 바꿔서 넣어줘야 된다고.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중1 때 배운 건데 보일의 그 샤르네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 샤르네 법칙? 온도와 부피 관계.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 보일의 법칙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줄어든다. 중1 때 배우는 거야. 중1 때. 중1
일 건너갔어. 아니. 샤넬 법칙이라고 있단 말이야. 온도와 부피가 그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부피가 만약에 10리터야. 이때 25도씨였어? 25도씨에 10리터야. 그럼 온도가 부피가 20리터가 됐어. 부피가 2배 됐죠? 그럼 온도도 2배. 그럼 몇? 50도씨에서 2배 된다. 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과학에서 뭐 써야 된다고? 켈빈을 써야 된다고, 켈빈을. 그러면 이게 아니고 그 답이 뭐냐면 얘가 잘못된 거지. 얘가 답이 아니고 25도씨를 켈빈으로 바꿔봐. 몇이야? 200. 200. 200. 야, 58. 아, 238. 내가 잘못한 아, 거지. 290. 298 아니에요? 내가 30분 잘못한 298 같은데? 298 켈빈이잖아. 그러면 샤넬 법칙이 뭐야? 온도는 아니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야. 비례한다는 뜻이 뭐야? 2배 되면 같이 2배 되고 3배 되면 같이 3배 된다는 뜻 아니야? 근데 그 온도가 섭씨가 아니고 절대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섭씨가 2배 된다고 2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20리터가 될 때 온도가 몇이냐? 이거 2배 하면 몇이지? 600 기준으로 4 빼면 되는 거 아니야? 600 기준으로 4 빼면 되는 거 맞죠? 이게 400 기준으로 2개 부족한 거니까. 뭐 내가 대단한 거 하고 뭐 인도 배나서 하는 거 아니야. 그 기본이야 새끼야 이건. 사람으로서의 기본이냐고. 이걸 못하면 쉽다. 어떡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200리터가 됐으면 도씨를 구하래. 도씨를. 그럼 켈빈으로 바꿔갖고 오그림을 한 다음에 이친성을 빼주는 거야. 그럼 몇 도씨냐? 이친성 빼봐. 323도. 323도씨가 20리터 될 때 오더라고. 알겠지? 이게 그 뜻이야. 기본량에서 공식 나왔을 때 온도 들어가는 거 무조건 켈빈 넣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서 골 봤어? 골 그만 봐. 골 보면 자꾸 웃게 되잖아. 난 너무 예뻐 이러면서 웃고 있잖아. 천지를 비워. 너 진짜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 이러면서. 우리 딸이 날 딱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빠 이렇게. 아빠 어떻게 생겼대? 웃기게 생겼어 이러더라고. 웃기게 생겼대. 내가 웃기게 생겼대. 도대체 웃기게 생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웃기게 생겼대. 진짜 나왔어. 자, 일상생활에서 추적표 좀 보여줄게. 빨리. 나중에 나도 저런 일상생활에서 추적표 좀. 안 봐? 일상생활에서의 측정표 중에 얘가 첫 번째 폭염주의보를 예보할 때 온도 기준이 있다고. 몇 도씨 이상 되면 폭염주의보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야. 이거 과학에서의 기준이 아니지. 과학에서 켈빈 써야지.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 도시가 체크하세요. 도시 기준으로 해갖고 그 표시를 한다. 아 펜이 안 먹어. 왜? 내가 뭐만 하면 돼. 내가 웃겨? 무서워? 갑자기 너무 요란스러웠어요. 너무 요란스러웠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도시라고 쓴다는 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 제한 속도는 km/h를 쓴다. 야, 문제가 원래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 그 학교 구별 없이 그냥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수치를 주고서 기본량으로 바꿔라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기본량으로 바꾸세요라는 거냐. 이게 그냥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너 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낸다고 그러는데 이게 요거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형태로 나올 때 첫 번째 문제가 이거야. 여기 14.2g이라고 그램으로 줬지. 이거를 어떻게 하래? 기본량으로 바꾸래. 기본량으로 바꾸래. 문제 자체가 그거라니까.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겠지 그러면. 기본량으로 바꾸려면. 그럼 얘 봐봐. 지금 우리가 시속이라고 나왔잖아. 킬로미터 퍼 아워.
기본량으로 바꾸래. 그럼 뭐로 바꿔줘야 돼? 킬로미터 퍼 아워를 기본량으로 바꾸세요. 그럼 뭐로 바꿔야 돼? 그래,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꿔야 된다니까? 멍 때리고서 이거 기본량은 또 뭐지? 이게 아니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할 줄 알잖아. 72km 퍼 아워면 20m 퍼 세컨드 나온다. 요 정도는 쉽단 말이지. 이 정도는 쉬워. 근데 뒤로 갈수록 좀 괴롭게 나가면. 자, 미세먼지 농도를 뭐로 표현한대?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요거 지금 표준화된 거야. 미세먼지 농도 할 때는 요걸로 표시하는데 지금 보니까 17 나왔지? 요 수치를 주고서 17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기본량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준 거지. 그럼 바꿀 수 있어? 너 미터 세제곱은 건들래 안 건들래? 기본량이잖아요. 미터 세제곱 건들 거 없어. 그럼 우리가 뭐만 건들면 되는 거야? 마이크로그램만 건들면 되는 거야. 마이크로그램을 뭐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킬로그램으로 표현해야겠지. 그 방법을 모르면 이거 못 푼다고. 알겠어? 너무 거추장한 건 몰라도 이것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번 주에 알려줬던 요령 기억해봐. 나온다 했어. 나온다 해서 언젠가 너가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시험 나올 거야. 모의고사 됐든 수능 됐든 나와. 얘가 그램을 지나서 1로 가야 되는 거 기억나? 바로는 못 간다고. 마이크로그램과 킬로그램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없어. 우리가 전 시간에 정리했던 접두사는 뭐야? 이거 어디서? 킬로미터와 미터의 관계인 거야 이거. 메가미터와 미터의 관계인 거고 기가미터와 미터의 관계인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접두사가 없는 거를 기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방법 알려줬다. 17 마이크로그램을 밑에다가 마이크로그램 깔고 위에 그램 깔고 곱하기 밑에 그램 깔고 위에 킬로그램 깔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겠지. 맞아? 그램 여기 마이크로그램 지워지고 그램 지워지면서 최종적으로 킬로그램 바꿀 거 아니야. 1 마이크로그램 몇이었어? 10에 마이너스 6승 맞으면 이거보다 작은 게 10에 마이너스 9가 뭐였어? 나노. 나노부터가 내가 미시세계라고 했어. 나노부터 미시세계고 우리가 가시광선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없어요. 전자현미경 써야 돼. 그게 이제 미시세계의 정의였다고. 하나 더. 자, 1kg은 몇이야? 10에 3승인 거지? 그럼 요거 연산하면 답이라고. 요거 연산하면.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때 10의 3승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승승인 거야. 10의 3승분의 1이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 아니냐고.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 그럼 최종적으로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그 정답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요게 정답이라고. 주관식이면 이렇게만 적어도 돼. 근데 객관식이면 네 선생님 대가리 총 맞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숫자랑 자릿수를 분리를 했던 것 자체가 과학적 풀이법이고 과학적 풀이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과학 선생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돼. 학교를 안 다닌 거야. 이게 1학년 제일 먼저 배우는 그 1단원 내용이라니까 과학적 풀이법. 자릿수는 반드시 한 자리만 남겨야 돼. 그럼 17이 아니고 뭐라고 적어야지 맞는 거야? 17이 아니고 1.7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1.7. 그럼 여기서 10을 빼갖고 자릿수 쪽으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10을 빼갖고 1로 넣어주면 곱하기 10이 몇 승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승이 되겠지. 좋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 산수법 지수법칙이에요. 지수법칙 하더라고. 이걸 모른다. 당장 못해서 뛰어가고. 이거 중3 때 했던 거 같은데? 그치? 아니, 여기서 10을 뺐잖아, 지금. 야! 17은 1.7 곱하기 10이잖아요. 이게 10의 1승이잖아, 10의 1승. 그럼 10의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그 곱하기는 지수의 합이라고. 내가 별을 나가는 척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 내가 마이너스 8 된다고. 알겠어? 정답은? 이 객관식이면은 이게 정답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럼 네가 선생님이면은 당연히 애들이 실수할 걸 노리고서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도 넣어놓겠지, 객관식이면. 그치? 그런 걸 자기가 판단하시면 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람을 지나서 바꿔주면 되고 분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과학으로 가르칠 게 다야. 나머지 산수 영역이라고, 산수.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디갔지? 하나 더 주시면. 이 친구들이 확실히 그 애기들이 많은 게
그 젊은 애들이 그 낙엽만 걸러가서 떼굴떼굴 되게 좋아한다. 낙엽만 떼굴떼굴 불러. 그냥 그게 즐겁대. 그럴 나이야. 근데 이제 내 나이 돼봐. 숨만 쉬어도 되니까. 자, 밑에 보세요. 소리 세기 같은 경우 데시벨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알고 가자. 데시라고 하는 개념이 10의 마이너스 1승을 의미하는 저기서나 10의 1승이요. 10의 1승을 표현할 때 데시라고 해요. 10의 1승. 에? 네. 10의 1승이 데시야. 그럼 데시벨, 10 데시벨이라고 하는 거는 100벨인 거예요. 100벨. 알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아유, 이거까지 하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볼 때 화학 기반이면 얘기 안 해줬을 것 같아. 넘어갈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10대 11이 20대 11 됐으면 몇 배야? 네? 2배. 2배지. 2배. 근데 소리가 몇 배 커졌어? 10배 커졌지. 좀 스케일이 다르잖아?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는 거야, 로그 스케일. 로그가 미치 10이지. 네. 미치 10. 미친 나중에 얘 로그 안 배우나? 아니 2학년 때 배웠어요. 아, 2학년 때문에. 그럼 넘어갑시다. 다음 그것 중에 난 개인적으로 요게 네 고3 수능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는 뭐가 될지 한 번은 나올 거야. 얘 바꾼 거. 얘 기본형으로 바꾼 거. 너무 일상생활과 밀접해. 너무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냈을 때 뭐 논할 게 없지.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야. 이게 혈당 단위거든. 혈당 부모님 세대면 알 거예요. 100 정도가 정상인 거.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혈당 한 번쯤 측정해봤을 거고 100에서 120 사이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걸 알 거야. 200 넘고 300 넘는 지금 여기 없어. 100에서 120 정도가 정상이야? 자,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기본형으로 바꾸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기본형으로 바꾸면? 미리그램 대신에 뭐 넣어야 돼? 킬로그램 넣어야겠지? 저 데시리터 대신에 뭐 넣어야 돼? 미터 세제곱 넣어야겠지? 지금 여기서 바꾸라고 하면은 못 바꾸래. 수수룩해. 이건 될 거야.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건 돼. 왜냐? 그램을 지나서 가면 되지. 그램을 지나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된다. 이건 여러 번 해서 안다고. 근데 문제는 리터와 미터 세제곱의 관계를 몰라. 특히 데시까지 지금 들어가서 빠져나온 거야. 얘는 우리가 10리터로 보면 되는 거고. 10리터로 보면 돼. 데시리터는. 그럼 데시리터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이거를 10리터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꾼다라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근데 리터와 미터 세제곱의 관계를 내가 모를 거야. 모를 거라고. 근데 이거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네가 알 거라고 생각할 거야. 왜? 중2 때 알려줘. 중2 때 밀도 배웠지. 중2 때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걸 가르칠 때 이 개념이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와 이 리터 또는 미리리터의 관계가 나온다고. 딱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줄까. 네 중2 책 찾아봐. 공부만 뒤에 가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1ml는 1cm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 적어준다고 교재에 보면. 이게 뜻이 뭐야? 가로 세로 높이가 1cm짜리 큐브에다가 물을 담으면 그게 1ml가 된다. 이게 그 뜻이야. 요게. 요걸 이용해갖고 얘네 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 이게 필요하지. 1리터는 몇 밀리리터야? 1000. 그럼 1000ml. 이것도 몰랐어? 어서 들어봐. 이 정도 교육은 안 돼. 패야 돼. 이거는 이렇게 조금조금 알려주면 안 되고 이거 패야 들어간 거야 우리. 야 이거 괄호를 쳤지만 괄호를 풀어보시면 똑같지 않냐 이거? 1cm부터 3번 곱하기 결국 그냥 1세제곱센치 아니야? 자 얘를 표현해봐. 1000세제곱센티미터는 뭐 동의하냐? 1mm가 1cm 세제곱이라며. 1리터는 1000ml니까 1000ml면 1000cm 세제곱이지. 그러면 몇 센티미터를 3번 곱한 거야? 10. 그렇지. 아하. 10. 맞아?
10을 3번 곱하고. 자, 끝났어. 10이라고 하는 거는 몇 미터지? 0.1m. 그 정답이 그래서 0.1m를 3번 곱했다 이거야. 0.1m를 3번 곱했다. 자, 이거를 얘를 이제 지수 법칙 이제부터 산수야. 0.1이라고 10분의 1이지. 10에 마이너스 1승미터를 3번 곱한 거 맞아? 네. 오! 그럼 끝나네 이제. 정답은 10에 마이너스 3승미터 세제곱이다. 바꾸는 장치가. 그래서 결론 1리터는 결론만 적어볼게. 1리터는 10에 마이너스 3승미터 세제곱이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돼. 만약에 리터와 미터의 관계를 물어보면 알겠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리터라는 단위와 그 기본량에 해당하는 미터 세제곱의 관계는 요 관계라고.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거 기반으로 뽑아낸 거야? 미리그램과 데시리터 바꾸는 거 네가 직접 해보세요.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뒤에 요거까지 하고 싶어. 아, 네. 하고 싶어요. 요것도 싫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 다양한 측정 표준이 사용되는 실생활의 예. 1번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다. 미세먼지 인증 표준물질. 표준물질 얘기 나왔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일단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종류의 양이 정해져야겠지? 그걸 표준물질이라고 하다. 여기 보면은 특정 성분, 그 다음에 함량이 표기된 이라고 표현되지. 그걸 이제 표준을 적는다고.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몇 데시벨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층간소음이 없다라고 보는 기준이 있거든. 이거 안 지켜주면 개판한다. 그 밑에 콘크리트 깔고 아니야. 이거 두툼하게 깔고 안에 흡음재까지 넣어줘야지 바닥으로 소리가 안 나가. 그런 데서 살고 싶지. 대충 건축업자가 많이 남겨놓겠다고? 뭐 콘크리트 특히 요만하게 하고 안에 흡음재도 안 넣고. 그리고 내가 수만 해도 밑에 있는 사람이 짝하겠지. 나 왜 이렇게 장난치고 싶지? 미친놈인가? 그런 거를 그 막기 위해서 이 기준이 있다고.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는 몇 데시벨 밑이 되게끔 짓고 테스트를 해. 그거 안 맞추면 부정 못한다. 내가 아파트 신나게 몇 억 가지고 지어놨는데 딴 사람들한테 부정을 못해. 이거 망한 거야 그게요. 그런 거를 쓴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 밑에 보면 공정한 거래할 수 있다고 했지. 건축업자들이 이빨 남겨먹은 거 사고 싶어요? 아니잖아. 이런 게 표준화돼 있고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우리가 안 속고 사기 안 당하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밑에 보면 정부의 일상생활의 편리라고 나오는데 특히 길이에 대한 측정을 우리가 많이 쓰거든. 내가 만약에 뭐 모니터를 사고 싶어. 모니터를 사고 싶은데 누구는 인치로 표현하고 누구는 피트로 표시하고 누구는 미리로 표시하고 누구는 뭐 뼈로 표시하고 뭐 다양한 길이로 표현을 해버리면 내가 모르잖아. 내가 이거 몇 피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바로 내가 이 정도 2피트 할 수도 있겠지만 엄지 대갖고 몇 인치입니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감이 별로 없다고 이런 게 일반인들은. 맞아? 그래서 표준화해야지만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소통도 잘 되는 거야. 서로의 그런 크기에 대한 개념이 공유가 쉬워진다고. 이거 잘못하면 혼란이나 사고가 일어나죠. 혼란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사고 나서 사람 죽어. 죽는다고. 죽은 얘가 1986년에 그 유인 우주선 쏘다가 사람 죽었지. 공중에서 폭발해서 싹 다 죽어요. 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연구를 해봤더니 그 우주 쏘는 걔네들이 다국적 애들이잖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양권은 미터 좋아하지. 서양권은 인치 좋아해. 그 숫자를 서로 뭐 이만하게 부품을 만들어 오세요라고 했는데 한 명은 인치로 알려주고 한 명은 미리로 발주를 넣는데 그 과정에서 환산을 잘못한 거야. 그리고 부품 크기가 똑바로 안 나온 거지. 유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온 거야. 그걸로 연료가 세갖고 거기 불부터 터져. 그렇게 죽었다고. 여튼 이 측정 표준화된 단위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합시다.